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수 소장입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을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는 한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야간 선물이 1.5%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오늘 아침 출발은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시장의 어떤 진행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상승세가 살아있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어제는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엔비디아도 소폭 올라 있는 상태에 있고, 뭐 AMD도 좀 올라 있기도 하고, 테슬라도 좀 올라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어제 많이 빠졌던 넷플릭스는 소폭 떨어졌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 주로 이제 반도체주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 AIG도 괜찮아요, 그죠?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것도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AMD는 2.07%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15%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 요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지금 이제 HBM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분을 확보했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인텔이 3.36%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도 램 리서치를 갖다 비롯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빅테크라든지 반도체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반도체는 AI 시장이 여전히 팽창 단계에 있고, 살아있음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와 관련한 이러한 점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AI 시장이 팽창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일단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AI주는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뭐 국내 시장으로 일단 돌아와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서 경제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지 사실 특별하게 관계 개선이 일어나거나 그럴 조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로서 일단 반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라면은 에이펙 회담에서 서로 일단 스칠 텐데, 또 만나기도 할 텐데, 뭐 트럼프에 만났다나 일단 이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만나도 별로 그렇게 뭐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틈새에서 일단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서 일단 조선과 관련해서 하나오션 계열사들 갖다 중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또 소프트웨어도 일단 이제 미국이 반격을 가한다면은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죠? 근데 한미 통상 협상도 사실 뭐 대통령의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갖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에이펙 회담 전에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극적인 타결도 일단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만만치 않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한미 통상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주는 좀 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미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은 그 후속으로서 우리가 트럼프의 프로젝트 관련주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 관련주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전이라든지 알래스카 개발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높여야 되겠죠, 그죠? 오늘 저녁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24일이죠, 그죠? 전망은 3.1%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파월 의장은 사실 CPI와는 상관없이 고용 문제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사실상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갖다 안겼습니다. 31일 새벽에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종결되는데 거기서 아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인하하는데 그 인하 정도는 0.25%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가 하느냐. 금리 동결시켰습니다. 어렵죠, 그죠? 그럼 다음 달에 갔을 때 인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일단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금리를 갖다가 지금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 환율도 막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원화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면서 환율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죠, 그죠? 이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여건에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됩니다. 사실 여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에서 일단 23조짜리 AI6를 갖다가 지금 삼성에 위탁 생산하겠다. 텍사스 일단 테일러 공장에다가 생산을 갖다 맡기겠다. 바로 옆집이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 관계가 지금 개선된 걸 갖다가 알렸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엑시노스 2600을 갖다가 또 수율이 올라오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지금 갤럭시 시리즈에다가 일단 이제 장착하게 됩니다. 그죠? 수율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엑시노스의 성능이 애플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분에서 일단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AI6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 또 AI5 이것을 갖다가 일단 생산하기로 맡았던 그런 상태에 있고, 그죠? 그는 일단 직접 일단 테슬라 측에서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이미지 센서도 일단 칩 생산을 하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와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경쟁사인 애플의 어떤 칩도 지금 삼성전자가 맡게 되는 상태에 있고, 이렇게 빅테크들 간에 일단 이제, 이러한, 지금 수주 활동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에서 일단 적자가 축소되고, 어쩌면 내년, 후내년 이렇게 가면서 일단 흑자 기조로 일단 정착할 것 같고,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TSMC에, 벌어졌던 이 이제 점유율을 갖다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HBM에서도 지금 앞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에 있고, 경쟁사인 이제 그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B 디램인데 삼성은 1C 디램까지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수율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절치부심 끝에 삼성전자가 만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은 삼성전자도 일단 앞으로 캐파가 큰 만큼 선두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사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정이야 뭐 많이 오르면 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받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주에 대한 인식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샌디스크가 낸더 플래시 업체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급등을 했어요. 13.68%를 급등하는 양상을 띄웠는데요. 그죠? 그 밖에도 일단 그 낸더 플래시 관련주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시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갖다 보이는 한 5, 6%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낸더 플래시 관련주가 왜 이렇게 탄력을 받을까? 낸더 플래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메모리 업체죠, 그죠? 메모리 부분이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만약에 전원이 갑자기 확 나가버리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 날아가 버립니다. 생존성이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이 낸더 플래시는 데이터가 안 날아갑니다. 생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 보통 이제, 보조 그 저장 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서 일단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데이터 센터를 또 구현할 때, 지금 클라우드본에서 일단 굉장히 지금 이제, 지금 확장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 장치를 갖다가, 지금 구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낸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낸더 플래시가 그만큼 대용량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도 4% 이상 올라갔죠, 그렇죠? 이것도 어쩌면은 지금 낸더 플래시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또 선두에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다 보니까 기술 면에서
지금 또 강세를 갖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갖는 의미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상태다 보니까 AI 시장이 여전히 팽창 단계에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부분이 뭐 낸드든 디램이든 다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실 뭐,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것들이 PSK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TCK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도 오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자동차는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을 갖다가 할 기대는 있습니다.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타결을 짓는다고 하면은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지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동차주가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뭐 긍정적 의미를 일단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호재라고 봐야 되죠. 이 타결이 만약 된다면, 만약 타결이 안 된다면 주가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젠가는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에이펙 회담 이전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자동차주는 타결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타결이 안 될 것도 같기도 하다면은 주가는 실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미리부터 반영한 상태이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타결이 된 걸 이용해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 됐든 좀 조정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되고 있고요. 좀 충분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현대차를 갖다 이렇게 보면 당률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다가 이 볼린저 확 벌어지다 보니까 하한선 위로 치켜듭니다. 수축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당분간은 조정권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타결이 돼도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조정 갖다 마무리를 다 짓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짓고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섣불리 아직까지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내년주에 BTS가 일단 이제 복귀를 합니다. 뭐 그 전에 블랙핑크가 일단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캐대언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이전에 스테이키즈들이 지금 또 대박을 터뜨립니다. JYP 엔터의 소속 아이돌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엔터주가 주목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K-팝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박진영 씨는 현 정권에 있다 요직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K-팝의 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BTS가 복귀를 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K-팝 붐이 BTS의 복귀를 통해서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뭐 어쨌든 하이브에서는 이제 BTS고, JYP 엔터에서는 스테이키즈고, 그 다음에 YG 엔터에서는 블랙핑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앞으로 또 제2, 제3의 이라는 어떤 이제 후계 구도가 또 애프터 아이돌 그룹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주요한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의 어떤 수익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연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음원 그걸 갖다 판매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죠? 판매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 요즘에 뭐 BTS 멤버들 중에 광고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플랫폼. 이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굿즈라든지 뭐 팬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원을 갖다가 찾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연 수익은 굉장히 좀 이제 주 수익원이 되는 것이고, JYP 엔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상태 스트레이키즈가 일단 강력한 인기를 갖다 얻게 되면서 공연 수익이 굉장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어쨌든 이 엔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갖다 받았는데 추세대에 일단 저항선을 갖다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돌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사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외국이나 개인들은 파는데 기관들이 사면서 주가를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시간은 BTS의 그런 시간이 오는 거죠, 그죠? 때문에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로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을 보일 때는 한번 좀 관심을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권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시장으로 일단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계좌도 신규 계좌가 좀 터지고, 시장이 자꾸 일단 이제 최고치를 또 기록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일단 역대급 일단 이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부동산의 일단 매력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한 자금들이 정시로 일단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정권주들은 위탁금의 수수료 수익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열사들은 뭐 자산 신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문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부동산 신탁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관련 부분, 이런 쪽에서는, 계열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여태까지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열사들도 실적이 안 좋고, 정권주들은 일단 이제 위탁 수수료 수익도 줄어들고, 각 특화된 부분만 수익원이 됐던 상태인데, 이제는 그 수익원이 다양화되고 좋아지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정권주가 그만큼 좋은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주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PBR이 1배 미만에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 바로 정권주 아닙니까? 그죠?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저평가 국면이 해소가 돼야 될 그런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권주가. 또 특히 연말 고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정권주는 고배당을 갖다 약속한 정부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정부사들이 많고, 올해 또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럼 배당이 그만큼 성향이 또 높아질 것 같아요. 배당 수익도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 이것도 일단 지금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사 중에서 몇몇 업체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고 일단 공언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권주가 그만큼 매력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서는 뭐 미래세시라든지 키움이라든지 대신정권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권주도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데, 뭐 키움 정권의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권주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물론 키움 정권은 제가 뭐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미래세 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신 정권이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권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 같고요. 그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한 것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미국은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서 트럼프가 뭔가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게 뭐 이민자 몰아내고 뭐 그 한국과의 관계 악화되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되고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자기 개인들의 일단 이제 욕망도 있었고 뭐 노벨상을 딱 받으려고 일단 애를 썼던 그런 상태였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죠? 어쨌든 이 트럼프는 자기가 일단 한 이의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만 중간선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정책 사항도 먹혀들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걸 앞두고서 뭔가 마음이 좀 조급해질 것입니다. 그 트럼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알래스카 개발 건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일단 이제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업들도 일단 거기에 일단 또 참여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한 기업도 있죠,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이 돼야 무슨 뭐 참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 통상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을 갖다가 될 것인지 또는 지연될 것인지 이것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APEC 회담 전에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갖는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KBI 동양강철, 넥스틸 같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겠죠, 그죠? 항상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어요, 그죠? 주로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오면 KBI 동양강철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 개발을 갖다가 트럼프가 또 꺼집어낸다면 그때는 사실상 KBI 동양강철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있게 한번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니고 한미 간의 어떤 통상협상이 좀 타결이 돼야 뭔가 이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 로봇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야 되는데, 이 아마존, 이쪽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60만 명을 또 해고를 하겠다. 언제까지? 33년까지. 60만 명을 또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그럼, 없애면 그럼 누가 일을 맡느냐? 바로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아마존 이외의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그 점차 이제 사람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것보다는 물류 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로봇이 그걸 대체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렇습니다. 공장 자동화 이루어지면서 뭐 옛날에 이제 봉제 산업 같은 이런 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기계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뀌었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일단 사람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갖다 더 조스 오브 더 스네이크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뱀의 아가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지금 채용하게 되면은 매년, 그죠? 급여를 갖다 올려야 되는 상태에 있고, 수익이 좀 나면은 또 보너스를 또 지급해야 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로봇이 한다고 해서 로봇도 일단 비용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뭐 고장이 나면은 고장을 뭐 부품을 끼워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더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로봇 수요가 그만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 우리가 선별적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것도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친 후에 그때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젠 알레르기 같은 거는 많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단타 우선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원전주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원전주는 지금 캐시우드가 돈나무원이죠. 그죠? 캐시가 뭐 돈이고, 그죠? 우드는 나무고, 돈나무는 이제 여성문이다 보니까 돈나무원이라고 우리가 주로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캐시우드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뉴스케일 파우더 일단 최근에 이제 급락세를 갖다 보였다 오늘 좀 진정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무리 판다 하더라도 낙폭이 좀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트럼프는 일단 원전 투자를 갖다 하겠다. 2030년까지 100조를 갖다가 지금 규모가 달한다. 뭐 2040, 50년까지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400기 건설합니다. 이거는 뭐 금액으로 한 사람에는 천문학적입니다. 그죠? 그 미국에 일단 원전 시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빨리 좀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미 간의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가면은 트럼프도 이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한국도 일단 이제 트럼프가 직접 원전을 갖다가 건립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SMR 관련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대형사를 비롯해서 중소형사들에서는 뭐 BHI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말씀드렸는데 좀 빠졌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빠져내려왔어요. 그죠? 그 또 일단 적당하게 또 반등도 했다가 또 반락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그걸 마무리하고 나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조정을 추가적으로 보일 때는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번에 인텔 반도체에다가 일단 지분을 갖다가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지금 산업에 일단 이제 지분을 갖다 확보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양자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 확보를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리게티가 됐던 뭐 IonQ가 됐던 뭐 이렇게 지분 확보를 갖다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투자하는 그만큼 보장되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런 양자 컴퓨터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지 않은 상태, 미래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인데 정부가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러한 이제 지분 확보를 갖다 한다면은 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판이 되겠죠. 그죠? 그 리게티가 급락했다가 반등으로 일단 이렇게 돌아서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리게티를 갖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사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의 또 실용화도 앞당겨질 수 있는데, 구글이 3년 거리 계산 시간을 갖다가 2시간 만에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슈퍼컴퓨터 해도 2시간, 3년 걸리는데, 이걸 2시간 만에 해결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다. 그래서 뭔가 상용화가 현실 단계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하고 미국 기업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는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미국 양자 컴퓨터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반짝하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따라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양상을 띠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주도권을 갖다가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게이트가 일단 이제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주가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지난 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갖고 있는 걸 팔았다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소부장 반도체는 개인이 매수하고 매지가 파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조정에 들어왔던 거죠. 그죠? 매지가 팔면은 조정을 받습니다. 급등에 따른 이제 자기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일부 공매도 물량도 일단 주가를 괴롭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반도체가 이렇게 살아있고 삼성자가 저렇게 살아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더라도 받고 나면 또 올라갈 것입니다. 조정을 잘 받은 종목들은 사도 괜찮다. 특히 조정을 깊이 받아가 더 이상 빠질 단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데 유니 테스트 같은 이런 종목은 한번 주목할 만하죠. 그죠?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반등했다가 또 눌렀다가 또 가고 반등했을 때 한 팔았다가 또 누를 때 다시 사는 이런 전략으로서 괜찮습니다. 버닝 테스트, 코어를 테스트를 갖다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그런 점에서 한번 통과한다면 이제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차전지도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올라갔죠. 그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생존의 문제잖아요. 기술 혁신을 갖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년 캐전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 그 부분에서, 최고의 조법들, 톱티어들, 그런 조법들을 갖다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엔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직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진통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진통을 좀 거치고 나면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크게 하락한 이후에 내용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대응은 그렇습니다. 급등은 우리가 주로는 따라서면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계 매수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주는 차익 실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 정권주는 지금 조정 갖다 이렇게 받는 상황에서 좀 매수해도 좋습니다. 배당을 이제 고려해서 매수하라. 원전주도 제가 볼 때는 SMR주를 중심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 종목, 업종, 이런 걸 떠나서 바닥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내용은 좋은데도 바닥에서 일단 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굳히고 있는 순간에만 있는 것들은 우리 사도 괜찮습니다. 사가 좀 시간 비용 좀 지불하고 올랐을 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실주라든지 주도주는 팔아야죠. 그죠? 팔아가지고 좋은 주식으로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유닛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다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권주에서는 아까, 미래세정권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